안녕하세요. 안성열 성형외과 피부과 의원의 안성열입니다. 오늘은 구안화사의 치료에 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안화사는 안면신경의 손상의 정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죠. 눈과 입이 제일 많이 손상을 입죠. 눈으로 가는 안면신경이 마비되었을 때는 가벼운 증상으로서는 이마에 이제 신경이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썹이 조금 하방으로 무게 때문에 떨어지죠. 그래서 좌우의 눈썹의 높이의 차이가 있고, 눈썹이 떨어지다 보니까 눈꺼풀이 조금 바깥 부분이 덮여지는 경향이 있어서 오른쪽이 마비가 있다면 왼쪽보다도 눈이 조금 작아지죠. 그래서 이제 눈썹을 수술해서 올리게 되면 좌우가 비슷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입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한 50쯤까지는 입이 약간 마비가 되어도 팔자주름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그런 대로 잘 모르는 경향도 있고, 가벼운 경우에서는, 그럼 심한 경우는 웃을 때 입이 한 정상적으로 당겨지는 현상이 있어서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아주 가벼운 쪽에서부터 아주 심한 쪽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대개 안면 마비가 있다고 해도 한 70~80%는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아도 거의 100%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남은 15 내지 20%가 가벼운 후유증에서부터 심한 후유증까지 영원히 간다고 보죠. 대개는 한 2개월 정도까지는 초기라고 봐서 먹는 약이나 침이나 이래서 한 기다려 보는 거죠. 그러나 이제 1년 이상 지나면 돌아오지 않는 그 증상은 대개는 영원히 남죠. 그때부터 이제 눈이나 입에 대한 재건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수술도 대개 1년 내지 2년, 어떤 경우는 10년 지났는 케이스를 수술하는 경우가 많죠. 구안화사로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후유증이라고 하면 눈이 감기지 않는 겁니다. 눈을 감았을 때 3mm 이하 같으면 안연고나 인조 눈물 같은 거 넣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좀 눈이 뻑뻑한 느낌은 나지만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3mm 이상이 돼서 꾸준하게 10년이고 20년이고 이래 가다 보면 눈이 건조하다 보니까 각막에 혼탁이 온다든지 눈물이 많이 흐른다든지, 그래서 이제 시력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입술의 문제점. 입술이 이제 보통 때는 좀 괜찮다가 웃는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이럴 때 보면 입이 이제 한쪽은 작동을 하고 한쪽은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양쪽에서 고무줄을 들고 있다 한쪽을 탁 놓으면 이리 가듯이, 그와 같은 현상이 바로 안면신경 마비의 입술의 변화입니다. 외과적으로 턱이 움직이는 근육, 저작근이나 척도근을 이용해서, 척도근은 눈 수술을 한 데 쓰고 저작근을 가지고는 입을 움직이게 하죠. 눈은 근육을 이동했기 때문에 막 씹으면 고정했던 것들이 풀린다든지 또 흐트러질 염려가 있으니까 보통 음식을 크게 씹지 않도록 죽을 먹게 합니다. 한 2주간은 아주 묽은 죽을, 마지막 1주는 좀 덜 묽은 죽을, 그래서 3주째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죠. 구안화사가 일어난, 안면신경이 일어난 환자는 1살 때부터 일어났거나 70살 되어서 일어났거나 1년 이상 지난 경우에는 원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 성형외과적인 안면신경 재건의 대상자가 될 수 있죠. 이상으로 구안화사의 그 발생 시기와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눈의 변화와 입의 변화에 대해서 그 치료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